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미스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미스터님께서는, 또 가면 안 되는 어떤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미스터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미리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가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걸요? 그 돌비님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혹시 거기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입을 갖다 대시진 않으셨죠? 전혀요. 아, 혹시나, 예, 네네. 혹시나 했던 이 설렘이, 네, 또 이렇게 날아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좀 네네. 고급 주택인데 좀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그 동네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경남 쪽에 있었던 그냥 되게 고급진 주택 같은 느낌을 저희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쪽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었고,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근데 그러면 미스터님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대학교 당시에 겪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끼리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과 자체가 특별하게 뭐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여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되게 이렇게 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좀 다른 학교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자, 어이쿠야.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남 지방 쪽에, 뭐 물론 저도 경남 지방이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같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남녀 셋, 저 포함해서 3명씩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 영안이 이렇게 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네네. 근데 보통 사람 선입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귀신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격이 좀 뭐 다크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털털한 느낌이라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됐었었는데, 놀러 가는데도 크게 뭐 불만이 없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는 목적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술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가 이제 저희 딴에는 좀 자랑식으로 어필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폐가 체험이나 뭐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앞에 이제 아무래도 여자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래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딜 갈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딜 가지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때마침 근처에 이제 귀신을 봤었다는 목격담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지금은 술을 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요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 준비를 해서 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뭐 정확한 주소라던가 요런 게 없어서 그냥 지역명만 가지고 그 동네로 찾아가 보니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딱 저기다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동네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었죠. 혹시 저기가 폐가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동네도 시끄럽고 뭐 그냥 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말리시는 느낌이라서 알겠다. 되게 막 강력하게 말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는 그냥 뭐 낮에만 잠깐 한번 들려볼게요 이러고 낮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안 살죠? 네네. 느낌이 싸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담장 넝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 있고 마당에도 잡초들이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긴 한데 건물 자체는 잘 가듬으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고급지게 지어진 주택? 예. 네, 그게 1, 2층으로 해서 총 2층 구조였었거든요. 거기를 낮에는 방문했었을 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이제 영환이 트인 친구도 그냥 괜찮겠다 요 정도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희끼리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밤이니까 손전등도 이제 3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밤에 12시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제가 그냥 되게 가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다가 한 9시쯤에 제가 그냥 잤어요. 친구들한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나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깨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한숨 자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저는 쭉 잠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 하려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건가 때리고 뭐 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 친구들끼리 출발을 해서 폐가에 도착을 하니까 느낌이 낮에 봤었던 거랑은 전혀 달랐대요. 천지 차이구나.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섭고 뭔가 으스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은 했고 나중에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말을 하기로 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낮에도 봤었었고 밤에도 느꼈었던 거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오, 예. 그냥 존재는 하되 대신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신기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걔가 그냥 흔쾌히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못 갔으니까 남자 2이 여자 3명 요렇게 해서 총 5명이서 들어갔었었는데 1층에 진입을 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한 커플이 1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친구하고 여자친구 2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1층을 도착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큰 방하고 큰 방 옆쪽 이제 계단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쪽으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 간 멤버들은 1층에서는 뭐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친구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무작정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 도착을 하자마자 2층을 그냥 뭐 말릴 새도 없이 우다다다 거리고 혼자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서 2층에 4번 방 쪽으로 걔가 뛰어갔거든요. 끝방이네. 네네. 그쪽 방으로 걔가 탁 뛰어가서 딱 그냥 문을 닫고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일단 한 명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잖아요. 안에 들어간 건 여자애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어떻게 문을 딱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표정 있죠. 예. 뭔가 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무표정인데 울고 있더래요.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물만 한 방울씩 또 흘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여자애도 쫓아와서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무섭다, 빨리 나가자. 뭐 있는 것 같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홀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 눈이 풀린다거나 초점이 없거나 좀 반항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표정인 상태에서 울기만 하고 손목을 잡고 끌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줄줄 잘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달래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뭐야?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힌 공간처럼 그냥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후레쉬가 나가요. 불빛이 그냥 싹 다 없어지면서 1층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냥 움직이는 소리? 뭔가 이런 소리는 들려서 전화를 했대요. 1층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밑에 그 벨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들이 계단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되게 겁먹은 말투로 야, 1층도 현관이 안 열려. 분명히 그 친구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었고 제가 낮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1층의 앞부분 이제 통유리 부분이랑 그리고 큰 방 쪽에 그 창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듬성듬성 깨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려면 충분히 지나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혀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못 지나가겠대요. 거기로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도 못 나가고 2층에서도 내려갈 수도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안 보이더래요. 예. 그냥 계단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 2층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도 거의 반쯤 실성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거를 막 집어 던졌대요. 유리를 깨든 뭘 깨든 우선 자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으니까 막 집어 던졌는데 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걔는 점점 미쳐가는 거죠. 1층에 있는 애들도. 2층에는 또 영환이 트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여자애 둘은 완전히 패닉이 와서 한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울고만 있고 한 명은 뛰어내리더라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주변에 막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차피 2층이니까, 해봐야 높이가 2층이니까. 그치. 뛰어내릴 수는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주변에 이렇게 찾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환이 트인 친구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뭔가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에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분출을 했대요. 막 분출을 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 푸른빛하고 주황빛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둥근 구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주변에. 그동안은 애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찾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이 보이자마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드디어. 원래 계단 자리를 그냥 무심결에 탁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막 또 내려갔대요. 2층에 있던 여자의 그 둘을 이렇게 거의 그냥 진짜 끌어내리듯이, 예.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에 막 끌어내렸는데 1층에 있던 친구도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 문도 열렸으니까 애들이 그 현관문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이야. 그렇게 딱 빠져나오고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전력 질주를 했대요. 예. 우선은 여기서 정말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오려면 다시 또 차로 와야 되니까 차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딱 봤는데 애들이 현관에 도착했었을 때가 12시 한 10분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쯤 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도착을 다시 이렇게 숙소로 어떻게 도착을 잘 했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되게 개운하게 자고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눈이 딱 뜨여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그 친구를 불렀죠. 이제 그 영환이 트인 친구를.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지금은 자기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애들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부 다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에서 막 화를 막 분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화를 분출을 했었을 때 뭔가 한국말 같지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걔가 막 화를 막 분출하는 과정에서 걔는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우자는 느낌으로, 귀신하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걔는 화를 막 분출했는데, 옆에서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외국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걔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둥근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빛처럼. 그게 되게 조그마한 애기들이었었대요. 한 7살 정도? 그쯤 되는 애기들이 되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느낌보다 저는 그냥 좀 신기한 느낌?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라서 제보를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미스터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막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출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귀신 보시던 그 친구분은 어떤 네. 존재를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요? 네. 영안이신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뭐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한테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뒤에 뭐 어깨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되게 밝게 치던 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걔가 느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낮에 사전 답사 때 그냥 해를 끼치진 않는데 누군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었었고 밤에 처음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조금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대당이 안 보였을 때는 나도 홀린 건가? 그냥 그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통 곳이 아니네 거기가. 저도 좀 경험을 해봤었으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뭔가 이야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잠이 들고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보를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바쁘죠. 네, 그래서 좀 제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그때 당시 들었던 걸 토대로 좀 기억을 많이 되살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게 그 귀신들이 또 힘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그 정도의 뭔가 능력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오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심령 현상들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겁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일을 듣고 제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가지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도대체 뭘까?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이렇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찾아서 듣고 뭐 평상시에도 그냥 BGM 깔아놓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스터님께서 오늘 이야기 또 너무나 잘해주신다. 상상이 너무나 잘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처음 참여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 흉가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출몰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없어져 버리고 현관 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공간이네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귀신들이 힘이 있을 경우엔 사람을 홀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뒤틀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타이밍에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슈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요. 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지슈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 오늘 근무 때문에 좀 밖에 좀 나와 있어서. 밖에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시간도 시간이라 다들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 귀뚜라미 소리 들리네요. 예. 좋습니다.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규정님들이 어디나 네. 있습니다. 살짝 구석진 곳에 숨어서 하고 싶은데, 여기 구석이 안 보이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은 또 뭔가 나올 것 같은 곳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지슈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지슈라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것도. 네. 예. 자, 어떤 이야기인지는 예고 없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르십니다. 지슈라예요! 일단,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친한 동생이 겪은 일인데,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줄을 알아요. 원래는 못 보던 친구인데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일단 가볍게 이 친구랑 저랑 해가지고 엮인 이야기가 짧게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그런 걸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제 그렇게 막 완벽하게 트여 있는 건 아니어도 좀 센 친구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센 귀신들이. 예, 저는 코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질 정도로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새벽에 전화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요. 저는 안 들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옆에서 자기 수화기 너머로 너 내 말 들리지? 이런 게 자꾸 들린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양말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말 모양의 부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불교 쪽으로 좀 절실하셔요. 네, 이런저런 데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이거 외할머니가 좀 잘 아시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고 그냥 세입자들 빨리 들어오라는 기원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태워도 된다라고 해서 불로 태웠었어요, 제가. 근데 불로 태우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귀신이 딱 저한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막 진짜 복수하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뭔 짓을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기가 좀 세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가 너무 세니까 이 귀신이 뭔 짓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도망갔다라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보일 수 있는 친구인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귀신을 보게 됐는지. 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일본 혼혈이에요. 근데 한국 나이로 중학생 때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일본에서 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한 친구 집에 모였는데, 이제 나홀로 숨바꼭질이 좀 유행하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 같이 나홀로 숨바꼭질 해볼래? 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혼숨. 그때 혼숨. 근데 친구 한 명이 그날 자기 부모님이 밖에서 주무시고 오신다고 자기 집이 빈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귀령들도 그렇고 다들 어렸을 때 도라에몽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도라에몽 알죠?
네, 도라에몽에 보면 친구집 구조가 딱 1층에 있고 2층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 집도 딱 그 친구 집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이 친구 방이 2층이었던 거예요. 아, 짱구에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집이구나. 예. 그래서 내 방에서 그럼 하자 했는데 혼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의 시작 과정을 알려드리자면은 인형을 하나 구하고 네. 거기 있는 솜을 다 뺀 다음에 쌀로 채워놓은 다음에 하는 사람의 손톱을 다 깎아서 넣은 다음에 원래는 봉합을 하고 그 인형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조금 많은데 첫 번째로 피를 넣는 거, 두 번째가 인형한테 사람이랑 비슷한 이름을 넣는 거,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온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와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그 강령술 의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집안에서 누구도 나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자 돌비님도 그렇고 귀족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속 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나홀로 숨바꼭질 같은 경우 한국에서 하면 100번 중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예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혼숨을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 혼숨을 인형에다 피를 놓고 한 거예요. 어머. 그 정도로 귀기가 센 동네에서 피를 넣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겁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을 제 아는 동생 똘비라고 하고 예. 나머지는 똘씨, 똘디, 똘이라고 할게요. 네. 야. 근데 이름을 똘, B, C, D,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름 쫙 붙여가지고 인형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이 인형한테 날부시 같은 걸 지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인형한테 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온 방에 불을 끄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불까지 다 켜고 하고 이제 의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래 3번 하고 이제 60초를 세고서 보니까 얘 찾았다 3번 하고 칼로 인형 딱 찌르고 다시 칼을 인형 옆에다 둔 다음에 이번에는 인형 너가 술래 이거 3번 하고서 숨어 있었대요. 벽장 안에 살짝 진짜 아주 조금 문을 열어놓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 뭐야 안 되는 거네 하고서 야 얘들아 그냥 편의점이나 가자 하고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애들이 불을 다 켜고 했는데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막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집에 딱 들고 오니까 인형이 계단 밑에 있었대요. 인형은 친구 집 2층에다 그냥 보고서 나갔다 왔는데 계단 밑에 인형이 있었대요. 칼 옆에 딱 둔 상태로. 얘네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하고서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고 밖에서 아침까지 밤을 새다 들어왔는데 인형이 현관문 앞에 있고 그 현관 보면은 현관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 정중앙에 식칼이 딱 꽂혀 있었대요. 그러고 이제 와 야 이거는 진짜 된 것 같다. 근데 우리 지금 어긴 게 너무 많지 않냐 피까지 넣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그냥 인형을 태우고서 그냥 끝내야지 했대요. 그러고 다음날 밤에 이 똘 2를 빼고서 나머지 똘비랑 똘씨랑 똘디는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여자 귀신이 나와서 목을 탁 조르고 있으면서 일본어로 로크주 하고 꿈에서 깼대요. 60이잖아요. 이제 똘비가 아 나 이 꿈 꿨다 했는데 야 우리 둘 다 꿨어 했는데 똘리만 난 그런 거 안 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근데 뭐 별건 아니겠지. 애초에 처음 꾼 꿈이니까. 그리고서 다음날 이제 하교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니까 고주 Q로 줄어든 거예요. 59로. 근데 아직도 또리는 그 카운트를 안 셌대요. 그 카운트 꿈을 안 꿨대요. 그렇게 얘네는 이제 이거 꿈이 그냥 우리가 혼순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그런 꿈을 꾸는 것 같다 해갖고 그냥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쭉 지나가지고 이제 45쯤 됐을 때 또리가 몸이 막 수척해지기 시작한 거죠. 다크서클 뚝 내려오고 일반적으로 홀렸다든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다급하게 계속 너 진짜 꿈 안 꾼 거 맞냐고 하니까 또리는 그때까지 꿈을 안 꿨대요. 그리고 카운트가 딱 40이 된 날 네. 또리가 학교를 안 나와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답이 없어요. 학교가 끝나고서 바로 또리네 집으로 갔대요. 가니까
또리 집 앞에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또리 친구인데 애가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와봤다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이제 또리 부모님한테 뭔 일이 있냐 하니까 아침에 또리가 안 일어나가지고 방에 가니까 애가 잠든 그 상태 그대로 이미 저편으로 떠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이제 40인데 이거 0 되면 우리도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신사를 갔어요. 똘비만 일단 먼저 갔는데 똘비가 스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똘비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면서 뭔 짓거리를 했길래 저런 거를 데리고 오냐고. 우리는 저거 안 된다. 저거를 하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면서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여러 동네 신사만 어디 신사 다 퇴짜를 맞으니까 이제 똘비랑 똘비 친구들이랑 똘비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갈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토속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용, 한국 호랑이, 일본은 여우예요. 근데 일본 교토에 여우신을 모시는 되게 큰 신사가 하나 있대요. 네. 똘비는 그 신사를 먼저 갔어요. 가니까 거기 스님들이 똘비를 보자마자 똘비를 개인적인 다른 그 신사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못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리가 네가 말을 안 해도 네가 뭔 짓을 한지 알겠는데 그래도 네 본인한테 들어야 될 것 같다. 평범한 짓을 했다면은 저런 게 너한테 딸려올 리는 없다 라고 하니까 똘비 이시직고를 한 거죠. 그렇게 강령수를 했는데 피도 넣고 우리 이름 다 넣어서 하고 막 불 켜고 막 칼 넣고 스님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그리고 네 친구 중에 하나는 잡혀갔네? 이 말 할 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똘이한테 붙어있는 애는 유독 센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꿈을 기억하는 거는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꾼 꿈을 기억은 하는데 이제 잠을 들고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깨기 좀 시간이 한참 남았을 때 꾼 꿈을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또리는 그 꿈을 분명히 꿨고 너무 빨리 꿔가지고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리는 워낙 센 놈이 붙어서 20부터 시작을 했던 거를. 그렇게 돼서 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혀가 버리고 똘비랑 똘씨랑 똘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토에 있는 여우신 모시는 신사에 가서 그 귀신을 떼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와.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는 한 6년, 5년 전쯤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했는데 2주 전인가 똘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나 그때 혼숨을 같이 한 친구 중에 그 친구를 똘씨라고 하면은 똘씨네 집에 갔다. 그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나 지금 귀신 붙은 것 같다 자기한테. 뭔 소리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딱 발 디디자마자 어떤 여자 목소리가 이 말을 했대요. 미치겠다. 찾았다. 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바다를 건널 수는 없다고 하는데 비행기까지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생일 파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가위를 막 눌린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가 항상 거실 한편을 보고서 꼬리를 바짝 세우고 계속 울고 있다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영물이다, 그런 게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똘비 같은 경우는 거실을 안 보이는데 이 고양이가 계속 거실을 보고서 울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나한테 붙어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랑 같은 곳에 일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예산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분도 많이 보시는데 똘비 이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되게 용하신 분이 계신다. 근데 일단은 그분한테 가기 전에 생팥이랑 굵은 소금을 막 뿌리고 그분한테 타장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오후 1시쯤에 똘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너 그거 내가 그때 말한 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결국에 떼어내기는 성공을 했대요. 오. 어떻게 했냐니까 무당분께 찾아가서 구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용하시거나 막 그러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엔 안 믿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초면인데 내가 무슨 상황인지 다 맞추면 내가 인정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무당분께서 너 강령술 했지? 좀 오래전에 했네? 근데 너 강령술 하는 거 다시 찾아갔지?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원한이 센 놈이 지금 네 목을 조르고 있냐고. 너 요즘에 목 안 아프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 친구 아침에 일어날 때랑 저녁에 밥 먹을 때 목이 그렇게 막 목감기 걸린 것처럼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그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아, 예.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내가 굿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네가 강령술을 했던 그 집은 친구 집이 됐든 뭔 집이 됐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영원히 앞으로. 예. 왜냐면 다 지금 굿해서 떼어놨는데 너 다시 가면 그거 또 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굿을 해서 떼어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라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 바로 그냥 신사로 뛰어가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예.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친구는 그 귀신을 떼어내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런 걸 더 네. 보고 느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지금 제가 막 근무 중에 심심해서 전화할 때도 한 번씩 제 수화기 너머로 막 그런 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헐, 예.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일본은 특히나 이런 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찾아가면 안 되는 딱 세 개가 네. 폐병원, 폐가, 일본은 폐가도 그냥 한국의 흉가 수준이다라 하더라고요. 거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터널, 터널, 오. 이누나키 터널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세 개는 가지 말라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들려드려도 될까 싶어가지고 어딜 가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예, 바로 또 가봐야죠. 네,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럼요. 이야기는 폐병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이 폐병원 같은 경우는 이 똘비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이에요. 네. 강령술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네. 밤에 자유시간을 선생님들이 주셨는데 이제 똘비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우리 심심한데 옆에 폐병원 있는 것 같은 저기 가볼래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제 폐병원 탐험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폐병원 탐험대는 똘비를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의 친구가 이제 그날 저녁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폐병원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 병원이 지금 대부분의 병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인데 한 계단을 타고서 그냥 계속 위층으로 올라가든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든가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중앙에 계단이 있는데 한 층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한 층으로 올라가면 그 병원 전체를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그 지점까지 가서 한 층을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병원이었대요, 구조가. 네. 그래서 총 4층짜리 건물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병원을 막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폐병원이라서 막 버려진 수술실, 여기저기 막 영안실까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탐색을 하던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대요. 귀신이 자기들을 막 해할라 한다든가, 뭐 물건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아예 없었대요. 그렇게 아예 뭐 폐병원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 이제 탐색을 끝내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 후에 수학여행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수학여행 마치고 귀가를 한 후에부터 또다시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 탐험대 중에 한 명이 그 폐병원 4층 끝무리에서 이제 꿈속에서 딱 눈이 번쩍 떼어진 거죠. 헐, 예. 근데 뭐야 여기 그 폐병원이나 하고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딱 보고 있는데 뒤에서 직, 턱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한쪽 다리는 회오리 감자처럼 돼 있고 한쪽 팔은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대기시는 이제 간호사 복장을 하신 분께서 한쪽에 이제 좀 아주 커다란 톱 같은 거를 들고서 다리를 질질 끌고서 턱 하면서 엄청 느린 속도로 자꾸 쫓아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속도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때 그거 그냥 펭귄 걸음으로 가도 솔직히 도망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쫓아왔대요.
그래도 이 친구는 무서우니까 저게 언제 나한테 달려들지도 모르니까 병원 한 바퀴를 전력 질주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3층으로 내려갔대요. 예. 3층에서 꿈이 딱 깬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학교에서 나 이런 꿈 꿨다. 같이 폐병원에 탐험대를 불러가지고 나 이런 꿈 꿨다 하니까 다른 친구들 반응이 다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그래도 뭐 잡히진 않아서 다행이네. 여기서 끝이 났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또 다른 친구가 3층에서 또 꿈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근데 첫날에는 직톡 엄청 느린 속도인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 직톡 직톡 이렇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템포가 조금. 예. 그래도 일단 걷는 속도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 무서우니까 전력으로 뛰었대요. 2층에서 도착하니까 이 친구도 꿈에 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명이 그걸 듣고서 야 이거 우리도 이거 꾸는 거 아니냐? 근데 점점 빨라지네? 2층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 근데 아직 걷는 속도면 2층이면 그렇게 안 빨라질 텐데 하고서 일단은 그렇게 끝내고서 집에 갔대요. 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다른 친구가 2층에서 스타트를 한 거죠. 2층에서 속도는 일반적으로 살짝 살살 달리는 조깅할 때 그런 속도 있죠. 그런 속도로 쫓아왔대요. 예. 근데 2층에 있는 친구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1층에. 자, 근데 1층이 남았는데 이 꿈을 꿔야 될 텀은 2명이 남아있잖아요. 한 명은 똘비예요. 똘비는 그나마 달리기나 이런 게 돼요. 조금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남은 친구 한 명이 살짝 체구가 좀 커가지고 속도가 조금 안 나오는 친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조깅식의 달리기 속도면은 1층이면 얼마나 지금 전력 질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력 질주를 하면은 똘비 같은 경우는 살아나올 것 같은데 이 체구가 큰 친구는 못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점점 두려운 거죠. 네. 친구들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막말로 드림캐쳐라도 사야 되나 했는데 얘네가 그때 드림캐쳐 같은 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내일 살아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니까 똘비는 아무런 꿈도 안 꿨대요. 나 안 꿨네? 괜찮네? 하다가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체구가 큰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왔대요. 얘는 또 왜 학교를 안 나오냐 오,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학교를 끝나고 또 그 체구가 큰 친구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폴리스라인 쳐져 있고 친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에서 그냥 안 나오고 해서 똑같이 깨우러 갔는데 이 체구가 큰 친구가 방에서 아예 없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밤에 자다가 나가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 걸 수도 있으니까 실종 신고를 넣어놓고 좀 기다려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탐험대 같은 경우는 애가 나가가던가 이런 게 아니고 잡혔구나. 이 체구가 큰 친구가 잡혔구나. 딱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얘네는 비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이 난 대로 집에 가서 똘비가 꿈을 꿨는데 예. 딱 그 1층에서 그 문까지 딱 한 절반 정도 가 있는 위치에서 똘비가 눈을 떴대요. 그 상태로 딱 병원에 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1층 계단 그쪽에서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웽 하면서 이거 그거다 하고서 지금 스타트 해봤자 어차피 잡힐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숨자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옛날 병원 침대 같은 경우는 밑에가 좀 많이 크게 비어있어요. 네.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어있었대요. 그 침대 밑으로 일단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간호사 복장을 한 그 귀신이 이제 뛰어오다가 자기 앞에서 막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나가면 무조건 잡히고 어떻게 쟤를 저 반대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대 밑에 통신기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었대요. 꿈속에서. 예. 그거를 여기 병원 입구랑 반대쪽으로 되는 그 방향으로 있는 힘껏 던졌대요. 그걸 들은 그 귀신이 또 괴성을 지르면서 그 청진기 쪽으로 달려갔대요. 이때다. 이때 아니면 난 절대 잡힌다고서 침대에서 나와서 전력 주주를 했대요. 예. 뛴 지 한 10초도 안 돼서인가? 뒤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보다 더 빠르게 뛴다 이거.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따다다다다 하고 들려온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난 끝장난다 하고서 병원 방문을 나왔는데
얘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문에서 멈추면 나 진짜 죽는다고서 대문까지 뛰었어요. 네. 대문을 딱 한 걸음에서 두 걸음 남았을 때 딱 뒤를 보니까 귀신이 자기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그 귀신이 딱 톱을 휘둘렀는데 그거를 오른쪽 팔로 딱 맞고서 이 똘비는 병원 대문을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똘비가 병원 밖에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쪽 팔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베인 그 상처가 있으면서 사람이 다치면 나오는 그 멀건 액체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피팔에서. 꿈에서 그랬는데도. 예. 와.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걔는 어떡하냐. 그 최고 큰 친구. 얘는 잡혔다는 게 이제 지금 얘네는 뻔히 아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 이제 그래도 일단은 경찰들이 찾고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서 한 달 뒤쯤인가 이 친구를 찾았어요. 예. 그 폐병원에서 이제 온몸이 엑조디아가 돼가지고 병원에 뿌려져 있었대요. 그렇게 찾아. 이제 엑조디아 같은 경우는 막 나눠져 있잖아요. 아, 분리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가 큰 친구를 그런 식으로 찾고 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끝에 찾아내서 예. 그 폐병원에 관련된 일이 그렇게 끝이 버렸어요. 결국에는 죽은 거네요. 네, 간 거죠. 그 친구도 같이.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도 이제 일본 그쪽에서 있었던 걸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쵸. 아니라. 네. 이야, 별의별 일들이 많네. 그러면 그 진짜, 친구분은 그 네네. 뒤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나요? 이 친구가 그 뒤로는 정신을 네. 차려가지고 막 폐가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아까 첫 번째 일로 인해서 귀신들한테 좀 많이 시달려요. 네. 막 가위를 자주 눌린다든지 아니면 막 저희 집에서 자고 있는데 침대 틈에서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막 자기 목을 쪼르고 온다든지 어이구, 예. 아니면은 막 길을 가다가 애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멈춰요, 애가. 그 멈추는데 형, 나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가자. 이래가지고 뭔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앞에 뭔가 보인다고. 바람이 많이 뭔가 부네요, 지금. 네. 아니, 지금 갑자기 어디- 물어버리네? 오우,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바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바람이야, 불면 네. 지나갈 것이고, 그죠? 예. 네. 우리는 말을 하면 들릴 것이고, 그런 겁니다. 네, 편하게 너무 생각해야죠. 좋습니다. 야, 일단은 지슈라님께서 말씀을 정말 재미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지슈라님. 좋습니다. 네, 지금 부는 바람처럼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거대한 소식 몰아가지고 태풍처럼 찾아갔다가 이야. 먼지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아, 아주 멋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슈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야, 멋진 말을 또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거대하게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겠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근데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무섭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야외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귀뚜라미까지 BGM이 알아서 자연의 소리가 들어갔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부금을 깐 게 아니라 자연의 그 BGM이 깔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말 또 지슈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동생분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바람처럼 찾아오시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오랜만에 오신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는 어떤 폐 목욕탕을 가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 폐 목욕탕이 생각보다 폐 목욕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막 흉측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좀 깔끔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목욕탕인데, 요즘 뭐 목욕탕 안 간 지 오래돼서, 근데 목욕탕이라는 곳 자체가 공포스러운 곳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대략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끔씩 뭐 장소 왜 공개 안 하냐는 댓글들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엄청 많죠. 아이고.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언젠간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딱 이 이야기가 제가 장소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야기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흉가나 아니면 이런 거가 공개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 폐 목욕탕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여기는 저희가 촬영을 갈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픈이 돼 있고 영업을 하던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욕탕이냐면 진짜 요즘 되게 크게 하는 목욕탕 말고 동네 시골 같은데 조그맣게 한 층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짜 목욕만 하는 목욕탕 있잖아요. 그냥 동네 목욕탕이네요. 예. 네, 완전 동네 목욕탕 그런 곳이었거든요. 여기를 알게 된 게 흉가 동호회에서 이 동네를 사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이 우리 목욕탕에 귀신이 나온다 이러면서 글을 올리신 거예요. 오호, 예. 정말 장황하게 글을 쭉 써놓은 거예요. 몇 시에 가면은 이런 귀신이 나오고 몇 시에는 또 이런 귀신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카페에다가 글로 쭉 남기니까 동호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다 그러면 너도나도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동네 목욕탕들을 운영하시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사람이 많이 오면은 좋죠. 영업이 잘 되고. 그런데 문제는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엄청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없다 그러면서 막 카메라 갖고 막 목욕탕 사진 촬영하고 그런 일들을 목욕탕에서 막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 패 끼치는 상황이 되는데 동네에서 자주 그 목욕탕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죠. 왜 북적북적해진 것도 북적북적해졌는데 외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핸드폰 들고 사진 촬영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던 차에 촬영을 딱 갔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촬영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저희 나이 때 사람들 다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그런 추억들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도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우리까지 와가지고 이러면 진짜 이 어르신들은 답이 없다. 네. 인사만 드리고 그냥 촬영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그냥 목욕만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갖고 저희들 진짜 그냥 인사만 드렸죠. 원래 이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촬영할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드시겠다. 저희 그냥 목욕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성인 몇 명이요 이러고 나서 목욕을 했죠. 안에서 보는데 정말 민폐더라고요. 예. 그냥 동네 목욕탕 같은 데서 어르신들 노래 부르거나 그러는 거야 그냥 정다운 모습으로 보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옷 갈아입는 곳에서 핸드폰 갖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진짜 사람들 민폐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나와갖고 가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보고 그래도 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랜만에 봤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저희한테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감독님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촬영은 좀 저희가 하고 싶긴 한데 좀 불편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촬영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오고 싶다 연락을 달라 라고 인사를 하시니까 그 할머니 분이 알았다고 자기가 괜찮아지고 사람 좀 뜸해지면은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진짜 좋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몇 달이 좀 지났죠.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예. 할머니 분한테 사무실로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을 닫으셨대요, 결국은. 이게 외집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외집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보는 것도 없고 확인 방법도 없고 촬영을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경찰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뭘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단골 다 끊기고 결국은 외집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도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갖고 영업이 되지 않아서 영업을 중지를 했다. 촬영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빈 목욕탕 괜찮으시면 오셔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안쓰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가보고 싶었던 장소니까 감독님이 그냥 어르신 돕는다 생각하고 우리 가가지고 뭐 촬영도 제대로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촬영했다고 하고 돈이나 좀 쥐어드리고 오자. 장소 협찬해주신 비용으로.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해가지고 어르신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봉투를 챙기시고 저희도 카메라 진짜 그냥 찍는 뉘앙스만 보이려고 카메라 조금만 챙겨갖고 그 장소로 다시 내려갔죠. 예. 내려가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던 장소였는데 할아버지는 목욕탕 계속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닫으셨는데도 청소하고 계시고 할머니 분은 로비에 멍하니 그냥 앉으셔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드리니까 촬영 잘 하라 막 그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어르신한테 일단은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그 할머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쯤부터 갑자기 귀신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예.
목욕탕을 몇십 년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 목욕탕에서 다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근처에서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도 없었는데 2년 전부터 귀신이 그렇게 나온대요. 물어봤죠. 무슨 귀신이 그렇게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한둘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웬 아저씨를 봤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러면서 막 저희한테 풀어주고 계시는데 목욕탕을 청소하고 계시더니 할아버지가 딱 나오더니만 아이고 그거 다 헛소리야 저기 가 이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시는 거예요. 오호, 예. 당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동호회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아, 저희 이제 이런 택에서 정식으로 온 거다. 할아버지도 푸시고 얘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처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 아는 애래요. 예. 근데 걔가 좀 이상했대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이러니까 남자애인데 그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드님이 남자 목욕탕에서 때밀이랑 같이 청소를 하면서 생업을 이어나가시는데 카페에 그 글을 올렸던 애가 맨날 그렇게 인형을 갖고 들어왔대요. 인형을? 예. 목욕탕에 인형을 갖고 들어왔대요. 무슨 인형이냐 이러니까 털 인형 그런 것도 아니고 애기들이 갖고 노는 맨들맨들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인형 있잖아요. 알아요. 얼핏 보면 섬뜩하게 된 그 인형. 그거를 들고 맨날 오는 거래요. 근데 이게 딱히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인형만 데리고 와가지고 인형을 또 씻기더래요. 꼭 자기 애기 돌보듯이. 그래갖고 어르신들 생각에는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이해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딱 안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동호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분들은 동호회 사람인 줄도 몰랐대요. 외지인들이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민폐를 끼치니까 물어보니까 동호회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귀신이 나온다 그래갖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주변에 자기 목욕탕을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있을까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형을 들고 오던 애가 갑자기 퍼뜩 떠오르더래요. 예. 동네 뒤져갖고 찾아갖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갔대요.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단독주택 지하에 사글세를 내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집주인이 다행히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향내가 나더래요. 집 안에서. 예. 집주인도 옆에서 그냥 같이 놀란 거예요. 뭐지란 생각으로 집주인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총각 있어 이러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주변을 딱 보는데 대문을 딱 지나갔고 왼쪽 편을 딱 보는 순간 인형들이 진짜 사람 허리 높이까지 쓰레기처럼 쌓여있더래요. 오. 향내는 나지 인형 쓰레기 더미는 있지. 그 주변 집 자체는 다 암막 커튼으로 쳐놔서 어두컴컴하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집주인이랑 할아버지 그분이 아우 야 여기 좀 이상하다고. 어르신들 그런 것도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여기 좀 이상하다고 빨리 나가자고. 여기 좀 야인 것 같다고 하면서 두 분이서 나오셨대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만나갖고 할아버지가 따지신 거래요. 혹시 네가 카페에다 글 남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겼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남겼다고. 아니 그렇게 글을 쓰면 어떡하냐고. 우리 동네 지금 여기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사고 당한 것도 없는데 귀신 나온다고 쓰면 어떡하냐. 이거 완전 장난친 거 아니냐. 니 때문에 지금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막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예. 걔가 씩 웃더니만 괜찮아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러더래요. 귀신이 이제 곧 나올 거래요. 예. 그러더니만 그냥 씩 웃으면서 건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예.
와, 이게 뭔 일이지?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을 와가지고, 목욕탕으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랑 자기 아들분한테. 막 이런 일을 겪었는데, 와, 쟤 좀 이상하다고. 확실히 애가 제정신은 아니라고. 예. 근데 진짜로 걔가 그 말을 한 날부터 귀신이 보이더래요. 밤에 이 목욕탕 영업을 종료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목욕탕 청소를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남은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바닥에 뿌리고 닦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청소를 그냥 슥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뒤를 딱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수면만 출렁거리고 있더래요. 예. 그럼 뭐지란 생각으로 욕탕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을 하고 청소를 또 하고 있는데 또 붕덩 소리가 들리더래요. 뒤를 돌아봤는데 또 누가 이렇게 들어갔듯이 이게 출렁출렁거리고 있더래요. 또 가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거기서 머리 하나가 쑥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입을 크게 벌린 채로 막 웃더니만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놀라갖고. 예. 그거를 아드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예. 아드님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욕탕에 쓰러져 있으니까 목욕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박으셨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이게 나오려고 어떻게든 들쳐업고 이렇게 막 딱딱딱딱 나오고 있는데 아들도 그 소리를 들은 거래요. 풍덩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뒤를 돌아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뭐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그러던 차에 그 아버지가 정신이 드신 거예요. 예. 또 풍덩 소리가 들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거 있다고 하면서 막 성을 내셔갖고 그 아드님이 끌고 나오셨대요. 아버지를. 예. 그런 일도 한번 겪었다 그러고 어느 날은 그분이 목욕탕을 4시 반에 연대요. 4시 반에 오픈을 하면 항상 목욕탕에 일찍 오시는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이 맨날 일찍 오셔갖고 나는 혼자서 목욕탕을 독식하는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분이 목욕탕을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계신데 로비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면서 예. 깜짝 놀라갖고 아들분이랑 할아버지 그분이 막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 목욕탕이니까 빨개 벗은 채로 막 목욕탕에서 기어서 막 나오고 있더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야 나쁜 명 나 혼자 들어왔지 다른 사람 들어온 거 없지 딱 하면서 물어보셔갖고 그렇다고 어르신 혼자 들어오셨다고 야 그럼 저 여자는 누구야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여자가 서 있더래요. 오? 남탕에 그거 근데 옷을 다 입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탕 위에 서 있더래요. 물 위에. 예. 3명이서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 뒤로 그분은 아웃인데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번엔 여탕에서 겪으신 일인데 예. 한 중년 노부부가 손녀를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손녀랑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단골식으로 오시던 분이 계셨대요. 할머니 분이 손녀를 데리고 여탕을 들어가게 됐는데 손녀가 웬 보지도 못한 인형을 갖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누구야 이거 인형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누가 주던데? 이러더래요. 갑자기. 어르신들 인형 함부로 받는 거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이러니까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아줌마가 이거 인형 나 가져도 된대 하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데 똑같이 물 위에 서 있는 여자를 본 거래요. 소름돋아.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그 애를 어떻게든 들쳐 안고 목욕탕 밖으로 딱 나왔대요. 예. 목욕탕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애가 한다는 말이 내 인형 어디 갔지? 이러더래요. 인형조차 홀렸던 거죠 애도. 예.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골은 끊겼지 외지인들 계속 와서 끊겼지 이러니까 영업을 종료하게 되신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고 나서 영업 종료하고 이제 저희가 오게 된 거죠.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야 이건 강령술이네. 누가 봐도 강령술이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말씀해 드렸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처음에 그 인형 들고 다니는 애가 강령수란 것 같다. 귀신을 아마 여기다 버리고 간 것 같다고. 예. 근데 강령술에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분명히 인형이든 뭐든 간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물건이 목욕탕에 있으실 거라고. 그거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할아버지랑 그 아드님이 알았다고 찾아보겠다고. 어차피 여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랑 같이 남탕을 가가지고 진짜 이잡듯이 거기를 막 뒤졌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인형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락커 사이에. 락커랑 벽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오, 예. 거기다가 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청소하면서 안 보시죠. 바닥 그렇지. 청소하실 거 아니에요, 락커룸에서.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딱 보더니만 여기 있어! 이러면서 딱 갔더니만 락커 사이에 딱 껴놓은 거예요. 바비 인형 같은. 근데 인형을 딱 보시자마자 할아버지랑 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물 위에 서 있던 여자랑 똑같더래요. 입고 있는 옷도 똑같고 느낌이 완전히 그 여자랑 똑같더래요. 예. 그러니까 원인은 딱 분명해진 거예요. 아, 요게 확실한 거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챙겨서 이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무당을 한번 부르셔서 한번 구판을 버리시든 뭐든 하시고 영업을 다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집의 주소를 받았죠. 이 강령도를 했던 사람의 집의 주소를 딱 받았는데 진짜 아쉽게 저희가 갔을 때 방을 뺐더라고요. 이미 날랐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는 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 인형을 아는 무당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죠. 도대체 이건 무슨 인형이라 이러니까 인형들끼리 전쟁을 붙인 거래요. 인형들끼리 싸움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인형 안에다가 귀신을 넣고 그 귀신이랑 전쟁을 붙였대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센 놈만 딱 남긴 거라고. 이거 일반인이 한 거 아니라고 무당이 했다고. 예, 예. 아마 이거 한 놈 무당일 거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친놈인 거라고. 그거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분이 챙겨가시면서 저희가 얘기가 끝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욕탕이 다시 영업을 재개를 했어요. 예. 결국은 며칠이 좀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목욕탕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뵀죠. 어쨌든 한번 뵀던 곳이니까. 근데 결국은 카페 글이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외지인들이 또 계속 와가지고 임패 짓을 좀 했나 봐요. 결국 어르신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될 거면 못하겠다라고. 왜냐면 어르신들은 카페에다가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당하시고만 계셨던 거예요. 계속. 예. 결국은 다시 영업 중단하시고 그냥 노후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왜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했는지. 만나 뵀으면 저희가 진짜 취재를 독하게라도 해서라도 원인을 알아내고 싶었는데 이미 이사를 한 상태 보니까 저희가 찾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막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막 주민등록번호 이건 완전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그럴 수도 없었고 예, 결국 아쉽게 됐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어르신들 노후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셨고 그리고 몇십 년 하셨던 목욕탕인데 결국 문도 닫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몇 곳을 봤거든요. 멀쩡하게 영업을 했는데 귀신 나온다고 해가지고 망한 곳도 봤고 물론 성공한 곳도 봤어요. 컨셉 잘 살려가지고 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대부분이 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철 장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렇게 쫙 살아났다가 쫙 빠지면은 기존에 있던 단골들까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장소 노출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그 장소가 있구나, 진짜구나, 이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직접 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아우, 엄청 많을걸요.
하기야 또 공포 매니아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아, 그쵸. 그럼 지금은 여기는 그냥 폐 목욕탕으로 돼 있나요? 어떤지를 모르겠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얼추 들은 적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다라고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욕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면은 어르신이 다시 영업 접었다,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다까지를 얘기해 주셨고 그 뒤로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아스라님, 이런 목욕탕 썰이 또 있나요, 혹시? 이 목욕탕 말고도? 사실 목욕탕 하면은 되게 유명한 목욕탕이 하나가 있죠. 예? 아마 아실 거예요. 폐 목욕탕 중에 정말 유명한 흉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예. 거기 촬영을 한번 가본 적은 있죠. 거기 그 랜드 아니에요, 랜드? 네, 맞죠. 거기 맞아요. 그 시들모에서 그 영상 나왔잖아요. 그 귀신 찍힌 네. 거. 나 깜짝 놀랐어, 네. 그거 보고. 실제로 거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일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거기를 촬영을 갔을 때 당시는 흉가 동호회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여갖고 뭐가 이렇다 한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걔네들이 너무 난장판을 피우고 있었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장소인데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얘기해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그거 되게 크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클 줄 몰랐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1층 로비에서 귀신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1층 로비에서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동호회 사람들이 처음 그 장소가 발견이 돼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1층 로비에서 사람들을 반기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1층에서? 예.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누가 손짓을 한대요. 저 멀리서 일로 오라고. 홀린 듯이 가게 된대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거기가 유명해졌대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수많은 증언들과 목격담들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갔을 때 당시 있었던 그 흉가 동호회가 이 장소를 정말 여러 번 왔는데 네. 귀신이 자기들을 안대요, 이제. 뭔 소리냐. 맨날 보던 애가 자기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사를 한대요. 저희가 궁금했죠.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혹시 볼 수 있는 거냐. 좀 따라다녀 보겠다 이러고 나서 물론 따라다녔는데 보진 못했는데 한 여자 귀신이 자기만 오면은 자기 옆으로 쫙 달려와가지고 또 왔어 이러더래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오고 있는 거래요, 본인들이. 그래갖고 막 같이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찍어갖고 심령 사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오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곳은 저희가 뒷조사를 쭉 해봤어요.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영업을 할 때 당시만 해도 그렇고 영업이 끝나고 폐가가 됐을 당시에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장소가 인적이 드문 데다가 그 근처에 흔히 업계에 좀 있으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관련된 사건 조사에 관련돼서 쭉 물어봤는데 실제로 거기서 조직폭력배들 간의 패싸움도 있었었고 거기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장소긴 하더라고요. 거기가 완전 산 바로 아래 있잖아요. 네, 완전 산 바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랬으면은 저라면 궁금해서라도 왔을 거예요. 거기는 확실히 시들모에서도 귀신 찍힌 것까지도 보였으니까 그 지하에서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 또 유명한 게 고양이 소리인가? 네, 맞아요. 고양이 소리 내는 여자 귀신이 있다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앞으로 또 재미난 이야기,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확실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그곳이 시들무 그 영상도 있어요. 제 거 영상 중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시청자분이 찍으셨고 거기에 귀신이 찍힌 게 나왔었거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